오늘은 삼성, LG 마이크로 RGB TV 출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기존 제품과 차이점 안내한 다음에 현 시점 추천 제품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1. 마이크로 RGB TV 출시 소식 2. TV 종류별 차이점 3. 삼성 추천 제품 4. LG 추천 제품 순서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마이크로 RGB TV 출시 소식. 최근 삼성, LG 마이크로 RGB TV 출시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26년에는 삼성, LG 두 회사 모두 마이크로 RGB TV를 나란히 출시한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은 작년에 이미 115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4,490만원에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제품 라인업도 없었고 라이벌 LG전자가 마이크로 RGB를 출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RGB TV를 마케팅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RGB TV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제조사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은 올해 라인업을 더 확대해서 65인치, 75인치, 85인치, 98인치, 115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15인치는 작년과 비슷할 것 같고요. 98인치가 약 300만원대 초반, 65인치는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00인치, 86인치, 75인치 총 3개 사이즈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LG전자 제품은 아직까지 가격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RGB TV는 어떤 TV이고 기존 TV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RGB TV는 기존 미니 LED TV에서 백라이트의 LED 칩 크기와 광원의 색상만 바뀐 TV인데요. 기존 LED TV는 청색광이나 백색광의 컬러 필터 조합으로 색을 표현했다면 마이크로 RGB TV는 세 가지 색상의 백라이트 광원을 통해서 빛을 만들기 때문에 이론상 기존 미니 LED TV보다 색 재현율이 대폭 개선되었고 마이크로의 미세 LED 칩으로 인해서 로컬 디밍 효과가 더 정교한 TV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론상은 기존보다 더 좋은 TV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RGB TV를 구매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이 몇 배나 비싸고 몇 가지 단점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색 재현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로컬 디밍존의 개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이크로 LED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는 누구도 제품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RGB TV를 지나치게 빠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까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크로 RGB TV는 중국 제조사가 먼저 출시하고 있는 RGB 미니 LED와 비슷한 TV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구조도 비슷하고 RGB LED 광원을 통해서 빛을 만들기 때문에 색 재현율도 비슷할 듯 합니다. 참고로 중국 TV 제조사들은 이미 115인치, 116인치, 98인치, 100인치, 85, 75, 65인치 4K RGB 미니 LED TV를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나누어서 출시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 삼성, LG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한 마이크로 RGB TV는 중국산 RGB 미니 LED보다 더 좋은 제품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현재 프리미엄 TV로 주력 판매하고 있는 OLED나 네오 QLED보다 더 좋은 TV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기존 TV 종류별 특징을 이해해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TV 종류별 특징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TV 종류별 차이점. TV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백라이트가 있는 TV와 백라이트가 없는 TV. 백라이트가 없는 TV는 자발광 TV인데요. 조금 더 진보된 TV라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라이트가 있는 TV도 분명한 장점도 있고 그동안의 단점도 해소되는 추세여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백라이트가 있는 LED 타입의 제품들은 대형화하기에 좀 더 유리하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성, LG도 올해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발광 TV는 OLED, 마이크로 LED, QLED, QNED 등이 있는데요. 이 중 OLED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LED TV는 삼성 기준 1억 8천만원대 제품이라서 가정용 TV로는 아직까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QNED는 아직 기술 개발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용화 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듯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TV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NED는 퀀텀 다시 자발광하는 TV가 QNED인데요. LG전자가 LED 타입의 제품에 마케팅 용어로 QNED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LG QNED TV는 사실상 LED TV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QNED TV는 퀀텀 다시 직접 자발광하는 TV입니다. 다음 백라이트가 발광하는 TV로는 삼성 크리스탈 UHD TV, LG전자의 울트라 HD TV, 삼성 QLED, LG QNED 혹은 나노셀 TV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마이크로 RGB TV와 중국의 마이크로 미니 LED TV도 백라이트가 있는 LED TV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 백라이트가 적용된 RGB 마이크로 LED TV가 출시된다고 뉴스가 쏟아지고
떨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V의 발전 단계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LCD TV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는 화면을 이루는 화소, 즉 픽셀이라고 부르는 점 하나하나에 얼만큼 밝은 빛과 색을 표현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4K TV의 화소는 대략 829만 개의 화면을 이루고 있고 이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눈으로 보는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영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컬러를 휴먼 비전이라고 한다면 현재 TV는 OLED는 이 정도만큼의 색 영역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색 표현력인 BT2020 영역까지 색을 표현해줄 만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고 제조사들은 BT2020의 색 컬러 표현을 목표로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도와 주사율, 밝기 등도 같이 발전시키고 있지만 지금은 색 재현력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자발광하면서 이 화면을 이루는 점, 즉 픽셀에 빛과 색을 넣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 광원과 LCD, 즉 액정을 사용했는데요. 이 픽셀 하나하나에 색을 표현하는 건 RGB 컬러 필터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빛은 스스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뒤에서 빛을 밝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CCFL이라고 하는 형광등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빛을 뒤에서 쏘아주고 액정의 배열을 통해서 빛을 보내주거나 막아주면서 흑백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액정을 통과한 빛을 컬러 필터가 그린, 레드, 블루 세 가지 색 조합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컬러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LCD TV 기술의 기본 구동 원리인데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거울 같은 화질을 원했는데요. LCD TV로는 색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Full HD 때만 해도 디스플레이는 BT709 영역까지 색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TV의 밝기, 수명, 그리고 색 재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지금의 LED TV였습니다. LED TV는 기존 LCD TV에서 백라이트에 사용되던 CCFL을 LED 등으로 바꾼 TV를 LED TV라고 불렀는데요. 체감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TV의 밝기, 즉 휘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백라이트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TV의 두께가 획기적으로 얇아졌는데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진정한 벽걸이 TV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ED TV도 결국 표현력은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LED TV도 백라이트를 사용해서 액정을 거친 빛이 컬러 필터를 통해 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K 해상도 TV가 점점 대세가 되고 있었는데요. 4K TV는 기존보다 색 표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BT709 영역에서 DCI P3, 즉 디지털 시네마 규격이 4K TV의 기본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제조사들은 색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LED TV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LED 블루 백라이트에 형광 물질을 도포하거나 퀀텀 닷을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먼저 LG전자는 나노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했는데 나노 스펙트럼은 블루 LED 백라이트에 형광 물질을 도포해서 백색광을 만든 다음 1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천연 염료를 사용해서 색 순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LG전자는 이 방법으로 DCI P3 색 영역을 100% 가까이 표현해낼 수 있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퀀텀닷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했는데요. 퀀텀닷은 2에서 10나노의 미세 반도체 입자로 빛을 받으면 그린, 레드 색상의 색 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LG전자와 동일한 블루 LED 백라이트를 사용했지만 형광물질로 백색광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고 청색광을 퀀텀닷 시트에 보내주면 그린, 레드의 색 표현력이 강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로 출시된 것이 SUHD TV였는데요. 삼성에서는 이것을 시간이 지나고 QLED TV로 이름만 바꿔서 마케팅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QLED TV는 삼성전자의 주력 TV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퀀텀닷 시트를 적용한 TV를 출시하였지만 이제 대세는 HDR이 되었습니다. HDR은 TV의 밝기를 높여서 어둡고 밝은 영역의 표현을 극대화하면서 색 표현력까지 좋아지는 기술인데요. LCD TV는 밝기는 높은 편이었지만 단점으로는 블랙의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발광하는 OLED TV는 안부를 표현할 때는 픽셀, 즉 점 하나하나에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LCD TV 구조는 밝은 화면을 보여주거나 어두운 화면을 표현할 때도 항상 백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액정이라는 커튼을 활용해도 빛이 어느 정도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의 표현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LED TV에서 발전시킨 기술이 로컬 디밍 기술입니다. 로컬 디밍은 LED 백라이트에 구역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백라이트를 켜고 꺼주면서 명암비를 강화하는 기술인데요. 영상에서 밤하늘의 달과 같이 밝고 어두운 것이 나오면 달 주변에 백라이트는 켜주고 달이 없는 쪽의 배경은 백라이트를 꺼줘서 빛샘, 즉 헤일로 현상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디밍 기술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 미니 LED TV입니다. 미니 LED TV는 백라이트에 사용하는 LED를 일반 LED 대비 대략 40분의 1의 크기로 작게 만들어서 배치한 것이 미니 LED TV인데요. 삼성전자의 네오
QLED 제품이 바로 미니 LED TV입니다. 미니 LED는 LG전자도 사용 중인데요. 2025년 기준 QNED 85AKA 모델부터 미니 LED 백라이트가 적용되었고 일반 LED가 적용된 TV보다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백라이트가 적용된 LED TV 종류별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백라이트가 없는 자체 발광하는 TV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퀀텀닷 TV를 출시할 즈음 삼성 LG는 풀 HD급 OLED TV를 출시하였습니다. 당시 55인치 기준으로 600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압구정 하이마트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LG전자는 더블 OLED를 출시했었고 삼성전자는 RGB OLED를 출시했었는데요. 밝기와 색 표현력이 삼성 RGB OLED가 더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삼성 OLED는 1년 만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10대를 만들면 8, 9대가 불량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대형 TV에는 RGB OLED는 적합한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수율이 나지 않는 TV를 계속 손해를 보면서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OLED는 모바일 쪽만 남기고 TV 쪽에는 다시 LCD TV 쪽으로 선회해서 집중했고 QLED를 OLED TV와 비슷한 제품이라고 마케팅하면서 현재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광하는 TV를 개발한 배경도 결국에는 색 재현력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OLED는 처음 출시할 당시에도 디지털 시네마, 즉 DCI P3 영역의 색 표현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OLED는 4K에 이어서 8K 해상도까지 출시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해 보였지만 중국의 저가형 LED TV가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색 표현력이 좋아지면서 현재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OLED는 일단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점 하나하나 픽셀에 빛을 넣어줄 수도 있고 꺼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암비가 완벽할 정도로 좋습니다. 블랙의 표현력이 LED TV가 약 0.1니트까지 표현을 했다면 OLED는 0.0005니트일 정도로 완벽한 블랙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HDR 구현에 있어서 최적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액정이 없기 때문에 응답수도가 빠르고 시야각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시야각이라는 것은 측면에서 보거나 밑에서 볼 때도 색이 물빠짐 없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시야각이라고 하는데요. LCD TV는 시야각이 보통 178도 정도라면 OLED는 완전히 측면에서 보더라도 색빠짐이 거의 없는 게 장점입니다. OLED는 픽셀 하나하나에 빛을 넣어주기 때문에 LCD의 고질적인 문제인 빛샘 현상은 없지만 버닌 현상이라는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버닌은 특정 정지 영상을 틀어놓거나 방송국 로고 같은 것이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있을 때 TV에 로고 자국이 남는 현상인데요. 요즘 TV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OLED TV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OLED TV를 다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QD OLED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최고 등급의 사양의 OLED TV에만 QD OLED를 사용하고 중간급 제품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더블 OLED를 납품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럼 삼성의 QD OLED와 LG전자의 더블 OLE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기존 비교 영상을 미리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삼성이나 LG나 OLED는 조금씩 보완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론상 OLED TV 중에서 가장 좋은 OLED는 RGB OLED인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수율이 나오지 않고 대형화로 만들기에는 아직까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LED는 꿈의 디스플레이인 만큼 색 표현력이 완벽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제품들은 완벽한 화질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더 발전 중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OLED도 결국 색 표현력이 DCI P3 즉 컬러 볼륨 100%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보다 더 좋은 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BT2020의 색 영역을 100%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OLED는 왜 색 표현력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여줄까요? 그것은 RGB OLED처럼 자체 발광하면서 RGB 세 가지 색을 직접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LG전자 더블 OLED부터 설명드리자면 LG전자는 자체 발광하면서 백색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린, 레드, 블루 컬러를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표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처음부터 RGB 컬러를 자체 발광하면서 만들어내는 OLED에 비해서 이론상 표현력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QD OLED입니다. 삼성 QD OLED는 정확하게는 블루 OLED TV입니다. LG가 백색광을 만들어서 컬러 필터로 색을 표현한다면 삼성은 블루 OLED에서 청색광을 만들어서 RGB 컬러 중 블루 색상을 담당하고요. 나머지 그린 컬러와 레드 컬러는 퀀텀닷 소재를 이용합니다. QD층에서 청색광을 받아 그린, 레드의 순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LG전자의 컬러 필터 방식과 구조는 유사합니다. 결국 자체 발광하면서 RGB 컬러를 모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LG전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삼성 QD OLED도 BT2020 색 영역을 100%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의 디스플레이가 바로 QNED TV입니다. QNED는 퀀텀닷이 자체 발광하면서 RGB 세 가지 컬러를 직접 만들어내는 TV를 말합니다. 만약 이 제품의 기술이 완성된다면 지금 OLED의 밝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수명과 번인에 대한 아쉬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는 언제 상용화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현재 출시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 TV입니다. 마이크로 LED TV는 타이니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가격이 1억을 훌쩍 넘습니다. 주로 전광판에서 사용되던 모듈형 자발광 LED를 소작 크기를 줄여서 TV로 만든 것이 마이크로 LED TV입니다. 마이크로 LED 칩의 크기는 3에서 100 마이크로, 즉 0.005mm에서 0.1mm 정도의 크기입니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대략 9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얼만큼 작은지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니 LED의 크기는 100 마이크로미터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사이입니다. 이 마이크로 LED TV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LED TV는 마이크로의 칩이 자체 발광하면서 그린, 레드, 블루 세 가지 컬러를 만들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현존 최고의 화질을 자랑합니다. 2024년 5월에 출시한 114인치 마이크로 LED TV가 대략 1억 8천만 원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의미 없는 그냥 꿈의 TV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발광 TV 종류와 백라이트 발광하는 TV 기술적인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체 TV 라인업을 한번 정리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 제품 때문입니다. 2026년에 삼성 LG전자에서 출시한다고 밝힌 마이크로 RGB TV인데요. 정확히 이번에 출시하는 마이크로 RGB TV는 백라이트 방식의 LED TV입니다. 즉 방금 전에 안내해드린 1억 8천만 원짜리 자발광 TV가 아니라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8월달에 115인치 4K 마이크로 RGB TV를 대략 4,500만 원에 출시한 상태이고 올해 라인업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마이크로 RGB TV는 130인치 제품을 1억 원 가까운 금액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자체 발광하는 TV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주고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RGB 미니 LED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삼성 LG전자에서 출시되는 마이크로 RGB TV는 색 재현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색 재현력만큼은 OLED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색 표현력 관련 국제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OLED는 BT2020의 80% 정도의 색 재현력을 표현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8천만 원의 삼성 마이크로 LED TV도 BT2020 색 영역의 약 90% 정도의 색 표현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마이크로 RGB TV가 100%의 색 재현력 인증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 실제로 출시한 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LED 타입의 TV는 최소한 화소당 컬러 비트가 12비트까지는 향상되어야 BT2020 색 공간을 100%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방구석 전문가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65인치 OLED의 TV의 금액이 200만원대이기 때문에 4-4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마이크로 RGB TV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 출시되는 마이크로 RGB는 기존 네오 QLED와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QLED는 퀀텀 닷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뒤에서 미니 LED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쏘아주는 방식입니다. 미니 LED 청색광을 QD 시트에 쏘아주면 그린과 레드 컬러의 순도가 높아지면서 RGB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표현해내는 것이 네오 QLED인데요. 반면 마이크로 RGB TV는 마이크로 크기의 RGB 미니 LED 백라이트가 3색 빛을 만들어주고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표현해내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백라이트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미니 LED TV가 100마이크로미터에서 200마이크로미터 사이에 LED 칩이 사용된다면 마이크로 RGB TV는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의 마이크로 LED 크기는 100마이크로미터에 가까운 90마이크로미터 내외로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중국산 RGB 미니 LED의 칩의 크기는 100마이크로미터에 가까운 사이즈여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백라이트의 크기가 작아지면 로컬 디밍을 좀 더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일 텐데요. 문제는 마이크로 RGB TV들은 기존 미니 LED보다도 더 심하다는 의견이 있는 편입니다. 기존 미니 LED는 명부와 안부가 동시에 화면에서 표현될 때 헤일로, 즉 빛샘 현상이 두드러졌다면 마이크로 LED는 명부와 안부뿐만 아니라 RGB 색상을 표현할 때도 빛샘 현상이 두드러지고 특히 명부를 표현할 때는 RGB를 모두 켜서 백색광을 만들기 때문에 컬러가 다르게 변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로컬 디밍 존의 개수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이크로 LED는 초정밀 로컬 디밍에 있어서 기존 미니 LED보다 더 유리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막상 중국 제조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RGB 미니 LED에 비해서 로컬 디밍 존의 개수가 더 적을 수 있어서 오히려 로컬 디밍 구현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 RGB를 현 시점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마이크로 RGB는 백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발광 마이크로 LED와 비교할 때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빛샘 현상과 HDR 구현에 있어서 OLED에 비해서 성능이 낮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 그렇지만 컬러 표현력에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G, 삼성 모두 제3자 인증 기관으로부터 BT2020 색 영역을 100% 달성했다고 하니까 색 표현력에 있어서는 현존 최고의 스펙입니다. 3. 가격이 비쌉니다. 현재 65인치 OLED가
QLED가 200만원대, 그리고 네오 QLED가 200만원대입니다. 65인치가 1000만원 내로 예상되는 마이크로 RGB TV를 3, 4배나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소 지금은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제조사들에 비해서 디밍존의 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 LED 크기가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더 우수한 화질 표현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출시한 후에 직접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제조사 가격과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화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삼성전자, LG전자의 검증된 OLED 또는 QNED나 QLED 이 정도 제품이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LED와 QLED 중심으로 지금부터 추천 모델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삼성전자 추천 제품. 삼성전자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가성비 QLED KQ85, QC75, KQ75, QC75, KQ65, QC75 모델입니다. 가격은 각각 85인치는 230만원대, 75인치는 190만원대, 65인치는 140만원대입니다. 이 모델은 연식은 조금 지났지만 그 대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120Hz의 주사율로 TV로 게임을 즐기실 분들 혹은 TV로 스포츠를 자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프레임 보관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서 시청 몰입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삼성전자 QLED는 85QF7A 모델이나 85QF6A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190만원대입니다. 주사율은 60Hz이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 신제품이지만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삼성 크리스탈 UHD TV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최소 퀀텀 닷이 적용된 모델로 구입해야 색상도 선명하고 밝기도 더 밝기 때문에 시청 몰입도가 좋습니다. 최소한 이 제품 정도는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가격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KQ85QF6A 모델과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5QF7A나 85QF6A 두 제품 간 화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삼성 QLED는 85인치 QLED KQ85QNF75 모델입니다. 가격은 250만원대에서 270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네오 QLED, 즉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엣지릿 방식인지 직화형 방식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TV사업부에 확인한 결과 직화형 방식이 맞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가 가능한 미니 LED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5인치 미니 LED 추천 제품은 KQ75QNF80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대략 가격은 300만원대입니다. 가격은 고가에 속하지만 주사율, 게이밍, 화질 모두 상급 제품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에서 OLED 제품을 한 제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Q77SD95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연식은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삼성 QD OLED이지만 5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사율도 144Hz로 높아서 게이밍 기능으로도 적합하고요. 디자인까지 슬림하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짐없는 제품입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77인치 대형 화면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스펙을 합리적인 금액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챕터 4 LG전자 추천 제품. 다음은 LG전자 추천 제품입니다. LG전자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86QNED 65 ABA 모델입니다. 가격은 230만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LG전자 화질 신기능인 다이내믹 컬러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LG전자 제품은 특유의 진하고 사실에 가까운 화질이 특징인데요. 86인치 대형 화면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주사율은 60Hz이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요. 드라마, 뉴스, 영화 위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QNED 제품은 75 QNED 75AEA 또는 65 QNED 75AEA 모델입니다. 가격은 각각 190만원대, 140만원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영화나 드라마 위주로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주사율이 60Hz이지만 게임을 연결해서 즐기실 분들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색감, 부드러운 화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75인치 미니 LED가 적용된 75 QNED 91 TKA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현재 기준 대략 280만원대입니다. LG전자 풀옵션 제품으로 최상위 라인업에 속하는데요. 주사율도 120Hz이고 퀀텀 나노셀이 적용된 제품으로 선명한 화질이 특징입니다. 돌비 비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영화를 감상할 때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LG전자 OLED도 한 모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65 B4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190만원대로 굉장히 금액대가 합리적입니다. 돌비 비전이 적용되어 있고 또한 프리싱크 게이밍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에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슬림하고 깔끔해서 거실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HDR 구현의 최적의 디스플레이여서 어두운 건 더 어둡고 밝은 건 더 밝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과 같은 몰입도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에게 OLED 65 B4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화면을 클릭하면 영상 좌측 링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 네이버 쇼핑 커넥트 혹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저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